지금부터 2부 행사인 온라인 전문가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치열한 온라인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어떻게 온라인 채널에 살아남고 매출 증대를 할 수 있을지 소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여해주신 소상공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야 더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시간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토크 콘서트 진행을 위해 한국생산성본부 안성민 박사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진행자분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안성민입니다. 일단은 1시간 정도 진행하는데요. 지금 앞에 이렇게 막 되게 죄인처럼 앉아있잖아요. 편하게 저렇게 좀 이렇게 앉아도 되죠. 말씀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앉으시고 들으시는 분들도 편하게.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뭐 다른 강의는 아니라 콘서트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편하게 이야기도 주고받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도 청취하고, 제가 또 들어오기 전에도 취합을 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 사항도 드려보고 이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3분 참여하셨는데 3분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제 옆에 계시는 분부터 말씀드리면 온라인 유통 프로모션 전문가이신 롯데온의 이정주 책임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히트 상품 기획 그리고 사업 개발 전문가이신 이상종 박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그리고 트렌드 전문가인 박현욱 대표 모셨습니다.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알아야 될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그 세 분께 제가 오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여기 전문가분들도 계시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나 되게 막 지식 자랑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편한 단어로, 그죠? 되게 날것의 단어로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괜히 뭐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다거나 뭐 거짓말 치시면 제가 다 거짓말 얘기할 테니까요. 편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단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엔 그래요. 저도 이제 소상공인분들 많이 만나보는데 사실은 우리 제품들, 우리 상품들이 오프라인에 비해서 되게 어려운 게 온라인은 비교가 바로바로 가능하잖아요. 뭐 가격도, 제품도, 스펙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품에 대해서, 제품력, 제품 상품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엇보다도 뭐 잘 팔리고 어쩌고 그런 다음 얘기고 어디에 팔 거냐 이건 다음 얘기고 좋은 상품을 어떻게 만드느냐, 무엇이 핵심이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히트 상품 기획 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게 무엇인지 한번 이상종 대표님부터 화두를 한번 꺼내보시면 어떠실지요? 네, 제가 먼저 강사 쪽으로 한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리는 거의 콘서트 같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너무 떨립니다. 떨려서 중간에 막 버벅거리거나 해도 저 사람이 많이 떨리구나라고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소상공인 대표는 많이 매년 만나 뵙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많은 자료도 받아보고 함께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아쉬운 게 그건 것 같아요. 사실은 어느 한 분 한 분 대표님 다 뵀을 때마다 안 좋은 제품이 없어요. 제품을 개발하시면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궁금한 근데 왜 안 팔릴까? 근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정말 죄송하지만 내 제품이 최고라는 프라이드는 좋지만 그게 자만한 것은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 제품을 기획하시거나 제품에 대한 광고나 마케팅을 하시거나 세일을 하실 때 이 제품에 대해서 시장에서 일단 니즈가 있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세요. 그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뭐냐면 시장에서 이게 필요하고 예를 들면 유아용품이다. 한다면 애들이 재밌게 놀기 위해서 이 제품을 만들었어요.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쉽게 네이버나 쿠팡에 또는 플랫폼에 쳐보세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저희 딱 보자마자 우리 제품은 이런 제품인데 왜 안 팔릴까요? 이걸 만들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표님 이런 식의 이슈가 있습니다. 하면 상당히 불쾌해하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 컨셉을 잡는 그러잖아요. 제품 컨셉을 잡거나 제품을 만들거나 기획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과거에는 제품의 니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대표님들 꼭 잊지 말고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제품을 만드시거나 제품을 알리실 때는 이제는 제품의 니즈를 기반으로 한 기획이나 마케팅은 세일즈는 거의 흔히 말하는 전환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많이 대칭되어 있고 많은 대체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무엇을 가지고 제품을 봐야 되냐면 페인 포인트예요. 기존 제품이 갖고 있는 불편함입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공신력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면
LG전자의 고원무 회장이 3년 연속 신년사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전 그룹사에게 우리 LG전자의 모든 제품의 기본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페인 포인트. 기존 우리 제품의 불편함을 찾아내라. 두 번째는 리얼타임 실시간이다. 그래서 이걸 빠르게 반영해라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빠르게 반영하는 부분은 그 다음으로도 첫 번째, 지금 현재 만약 기획하시거나 판매한 제품이 있으시다면 얼마만큼 내가 만든 이 제품이, 내가 판매한 이 제품이 시장에서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정확하게 하나의 단어로 정의되셔야 그 다음에 판매가 되실 수 있고 기획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들으시면 되게 쉽게 나오실 것 같잖아요. 근데 만나 뵙고 커피 한잔 하면서 또는 컨설팅하면서 여쭤보면 의외로 답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정확하게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대상과 그 대상이 나와 유사한 제품이 갖고 있을 때 또는 이전 나의 제품 버전에서 어떠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키워드로 정리해 보시는 것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불편함에 대해서 몇 가지 키워드, 적어도 20가지를 엑셀 노트에 단어로 쫙 적어 보셔야 됩니다. 만약 그게 되지 않으면 실제 판매자들에게 뭐가 안 됩니까? 설득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페인 포인트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박수 치셔야 됩니다. 강의가 아니고 콘서트예요. 아니,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페인 포인트를 알아야 설득이 된다는 포인트는 정말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 박현욱 대표님은 뭐 이와 비슷하게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그 페인 포인트 부분 말씀하셔서 이제 점점 이런 툴이나 뭐 AI가 접목되면서 전혀 이제 이런 온라인에서 마케팅 진입하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쉽게 영상을 제작하거나 우리 영상을 제작하거나 뭐 계정 운영하는 거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좀 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요새 그 문턱이 좀 낮아진 만큼 더 중요해진 게 뭐냐면,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메시지를 담을까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소상공인 분들이나 뭐 지방 기관이나 이런 곳에 굉장히 강의를 많이 가는데, 한 5년 전만 해도 강의 내용이 어떻게 만드냐, 하우에 더 포커스가 있었거든요. 영상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찍고 라이브 커머스 어떻게 찍고 이런 부분이 더 중점이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직접 다 찍지 않아도 어느 정도 뭐 예를 들면은 브루라는 프로그램이 자막을 알아서 쳐주고 뭐 그 편집단위도 내가 일일이 다 하던 것을 어느 정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만큼 이제 내가 이런 편집 포인트나 이런 것도 기술적인 부분이 좀 같이 올라오면서 누구나 제작하기 쉬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만큼 경쟁자가 더 많아졌어요. 온라인상에서도. 예전에는 그냥 온라인상에서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연 거 자체가 경쟁력이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열어도 손님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담아있는 어떤 메시지를 넣을까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너무 긴가요, 호흡이? 예. 네. 그래서 아니요. 계속 말씀하시는데 네. 저보다 되게 짱짱부터요. 좋은 어플리케이션이나 또 방법론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면 까먹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거는 이따가 뒤에서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그래서 연장선을 말씀드리면 요새 가장 좀 많은 질문이나 어떤 문의가 오는 부분이 또 상세 페이지 관련해서 굉장히 연락이 많이 와요. 뭐 이게 정부 지원에 통해서 상세 페이지 만들었는데 보면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의 템플릿이에요. 그냥 사진 들어갈 위치에 내 사진만 바뀌어져 있고, 제목 들어갈 위치에 제목만 바뀌어져 있고, 그래서 특징 1, 2, 3 포인트하고 똑같이 올라져 있어요. 일단 겉보기에 대충 보면 어때요? 그냥 좀 디자인도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소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안에 우리 제품이 꼭 담겨야 될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상세 페이지 뭐 한 7시간 뭐 이렇게 강의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Why란 질문부터 먼저 합니다. 5 Whys라고 해서 뭐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실제 있는 기법인데, 똑같은 질문을 5번 하는 거예요. 질문이 뭐냐면, 왜 당신 제품을 고객은 사야 되나요? 왜 심지어 최저가도 아닌데 왜 당신 제품을 사야 되죠? 고객은 당신 제품에서 어떤 부분에서 만족을 하나요? 이 질문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선뜻 대답을 못 하세요. 내가 가장 큰 애정을 가지고 가장 이 제품을 만든 사람인데 정작 나도 이거에 대해서 답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럼 나도 대답을 못 하는데 우연히 유입이 돼서 큰 돈을 들여서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결국 유입시킨 그 소비자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 하나의 키워드가 나오고 문장을 늘려서 사진과 이미지로 배치하는 게 결국 상세 페이지의 시작이거든요. 이 고민 없이 그냥 템플릿으로 하는 건 그냥 모양 맞추기, 구색 맞추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소비자가 상세 페이지에서 구매할지 뒤로 갈지 누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6초 정도라고 해요.
내가 소비자일 때 생각해 보시면 딱 휠 돌려보잖아요. 딱 느낌 오죠. 휙 돌려서 아니다 같으면 어떻게 돼요? 뒤로 가게 되잖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소비자가 아래 영역으로 계속 눌러서 마지막에 뭐 장바구니나 어떤가 구매까지 가게 하거나 혹은 뒤로 가게 하는 건 결국 여러분들이 그 안에 Y가 충분히 해소가 됐는지를 먼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을 팔면서 심지어 최저가도 아니에요. 그럼 왜 내 제품을 사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보통 뻔한 얘기 하세요. 정말 맛있어요. 진짜 최고거든요. 거기다가 맛 없다고 쓸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페인 포인트나 뭐 개인 포인트 이런 부분을 넣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아, 네, 좋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따 말씀해 주실 거죠? 네네. 지금 지적만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좋은 상품을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좋은 상품을 여러 개 찍어내는 건 정말 더 어렵겠죠. 하나 만들기도 어려운데. 이와 관련된 질문이 하나 있어서 제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들어오기 전에 어떤 분한테 제가 들은 내용인데요. 저기 책임님께 드릴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제가 제조를 하고 있는데요. 보유 상품 수가 3개 미만입니다. 상품이 적더라도 온라인 판매를 시작해야 될까요? 구색이 많아져야 소비자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상품을 여러 개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거고 한두 개, 3개 만드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인데 이 정도로 온라인 시장을 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어떠신지? 네, 굉장히 이런 질문들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그 이전에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유통 플랫폼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 제가 약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 2년 전일까요? 그때만 해도 뭐 소셜 커머스다, 오픈마켓이다 뭐 이런 플랫폼이 있길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이제 스토어팜으로 시작을 했고 근데 그 이전에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온라인 쇼핑몰을 이제 창업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을 때 지금은 무수히 많은 플랫폼을 고려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실지 모르겠어요. 뭐 메이크샵이다, 뭐 카페24다, 고도몰이다 뭐 이러한 쇼핑몰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뭐 월 비용을 내고서 뭐 임대형이다, 독립형이다 뭐 이러한 툴로 하여금 온라인 창업이라는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온라인으로 이제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지금같이 당연히 절반의 절반도 안 될 거예요. 굉장히 소수의 극소수의 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사업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한테 하는 질문들이 뭐 이런 거예요. 패션 그 당시 지금은 뭐 식품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는 특히 패션이 많았죠. 그 당시에는 뭐 동대문에 뭐 밀레오레라든지 두타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패션 쪽 사업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창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막 잘 나갔던 데들이 스타일란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금치라는 쇼핑몰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았어요. 연예인분들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그때 질문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온라인 창업을 하고자 해가지고 모자를 몇 개 갖고 있다. 아니면 내가 양말을 몇 개를 갖고 있다. 아니면 내가 여성분의 어떤 뭐 원피스류를 몇 개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창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해도 되겠느냐. 뭐 그때부터 솔직히 줄곧 이어져 왔었던 질문이긴 했었어요. 근데 그걸 질문을 듣고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100개 상품을 올린다고 해서 100개 상품이 다 판매가 되지는 않고 그 중에 한 5개 미만으로만 잘 판매가 되고 거기서 이제 캐시카우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이후에 조금 더 다른 상품들은 내 제품이 잘 판매가 되고 내 뭐 브랜드나 내 사업력이 확장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제품이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계속 구매를 하지만 이 제품력과 이 기술, AS, 어떤 뭐 고객센터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제품이 홍보가 되고 추가적으로 다른 어떤 고객들도 생기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제품이 적게 있는 분이라면 근데 많은 사람이 조금 더 사업에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버리시고 만약에 한 2-3개 제품을 통해서 예를 들어 내가 모자가 있다. 그 모자를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그러면 어찌 보면 유통 플랫폼에서 MD들은 전문적으로 하는 제품, 그러니까 제조를 해서 그것을 판매까지 이어지게끔 한 그 업체, 그러니까 이 모자에 있어서 스포트라이팅이 가기 때문에 계속 이제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래서 뭐 구자를 잡아주던, 쿠폰을 꽂아주던,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구매 지수가 올라가고 상품평이 쌓이고 하면은 나중에는 내가 만약에 모자 이외에도 수영복을 팔건 아니면 뭐 신발을 팔건 허리띠를 팔건 그렇게 되면 쭉쭉쭉 파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많이 계시고 계시다면 차라리 잘 되는 것이고
한 소량으로만이라도 상품 등록을 하셔서 MD 매칭을 한 이후에 프로모션 구자 잡아서 판매를 하는 것도가 아니죠. 판매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메리트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예를 들면 3개보다는 한 20개로 하는 게 확률은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성공 확률이? 근데 그럴 시간에 20개 등록할 시간에 아. 3개 등록하고 차라리 플랫폼사 MD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뭐 신용보증개념도 있고 한국생활본부도 있고 기타 다양한 기관에서 이러한 콘서트든 상담회건 MD분들을 솔직히 쉽게 만날 수 있지는 않아요. 뭐 전화한다고 해가지고 보통은 MD들이 자기 핸드폰 번호 공유하지 않아요. 보통은 네이트워크로 소통한다든지 메일 보내도 안 보거든요. 솔직히 잘 안 봐요. 근데 이제 이러한 상담이라든지 어떤 그런 공공기관 연계한 그러한 어떤 하면 이제 서로 그 명함을 주고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명함을 차라리 받고 내 제품을 인사해서 내 제품을 팔아줄 수 있을 만한 프로모션 그 구자를 그래서 말하는 구자라는 건 뭐냐면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여러 유통 플랫폼 내에서 홍보하는 여러 가지 행사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뭐 G마켓, 빅스마일데이, 뭐 대한민국 습데이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월간 11절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을 이제 구자라고 설명한다면 그런 구자에 있어서 키를 갖고 있는 게 MD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MD들한테 내 제품 이런 게 있으니까 뭐 구자를 잡아 달라고 하는가. 근데 뭐 아무나 잡으진 않아요. 뭐 쿠폰, 그러니까 뭐 금액적인 부분들이나 어떤 배송 조건은 당연한 것이고 네이버 최저가 대비 얼마가 더 싸야 되고 추가적으로 덤을 줄 수 있는 이벤트 상품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철에 맞아야 되겠죠. 특히 식품이라면. 그래서 상품 등록해서 그렇게 할 바에는 실제 내 제품을 PR해 줄 수 있는 MD와 이야기하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에 저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상세 페이지 진짜 잘 말씀 주셨는데 차라리 20개 만들어서 상세 페이지 찍어낼 바에야 2-3개 정도 상세 페이지를 조금 더 보완을 잘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내 브랜딩의 상품만이 판매하는 것보다는 내 브랜딩을 많이 알리고 내가 뭐하는 업체인지를 알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포커싱을 두는 게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끝나실 때 MD를 어떻게 설득하는지, MD를 어떻게 하면 잘 만날 수 있는지 그것도 얘기해 주실 거죠? 물론입니다. 그거 안 해주시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저기 질문하실 거 있으면 생각들 해주세요. 제가 중간중간 받을 테니까 질문하실 거 있으면 생각들 해주시고 지금 자연스럽게 온라인 몰 쪽으로 얘기가 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이제 디지털 상인 회잖아요 지금. 그래서 온라인 유통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슷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오프라인 상품과 온라인 상품의 기획하는 방법도 그리고 성공하는 방법도 많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이상준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면 이 성공적인 상품 기획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막 온라인이다. 그럼 온라인 쪽으로 했을 때는 또 어떠한 포인트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좋은 상품 그리고 좋은 기획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상세 페이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소상공인 대표님 한번 뵀는데요. 이분이 이제 지방에서 그 마드를 가지고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딱 만나자마자 제가 이제 아까 페인 포인트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아주 기억나는 게 과거에 다양한 이제 말씀드렸던 뭐 플랫폼들 기반으로 그걸 찍어내듯이 에 비해서 아주 많은 어떤 공수와 노력을 들였을 때 그래서 상세 페이지가 정말 흔히 말하는 퀄리티가 아주 높은 상세 페이지를 했을 때 매출을 비교해 봤을 때 아주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디자인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 안에 키워드잖아요. 키워드를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우리 대표님 뵙고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보면 가장 강점, 대표님이 가지고 가장 강점은 브랜드예요. 내가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브랜드를 아주 정확하게 인지하고 스토리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는 부분이 뭐냐면 경쟁사에 대한 분석이에요.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제품을 만들고 내가 포커싱 되었기 때문에 내 제품에 대해서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데 실제로 경쟁사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인접한 제품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 디지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이버에서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든가 다양한 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경쟁사가 어떤 키워드로 광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쟁사가 그 키워드를 통해서 어디까지 랜딩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구매까지 연결시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 또 어떤 키워드를 썼을 때 우리가 노출이 잘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세계 제품이지만 빠르게 한번 진입을 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퍼포먼스 마케팅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냐면 장기간 보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단기간으로 툭툭 치고 나가면서 이 제품에 대한 반응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 브랜드와 함께 그 데이터를 마지막 통합하셔야 하나의 판매 전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것들 저희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몇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무료로 볼 수 있고 여기서 바로 보실 수 있는 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내 나름대로 키워드를 정리해 나가셔야 우리가 상세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메시징까지가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고 그게 우리 대표님들의 무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툴들 이따 말씀해 주실 거죠? 네네. 킵 해놓으신 거죠? 킵. 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저도 그 작년까지 이제 소상공인분들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가서 코칭도 해드리고 뭐 지원 사업도 설명해드리고 했는데 작년에 제가 약간 또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되게 괜찮은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이제 쿠팡하고 위메프 하고 계시길래 제가 다른 데도 이제 롯데온하고 등등 이제 뚫어드리겠다, 내가 MD 만나게 해드리겠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냥 거절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난 지금 이 두 개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하나 더 하는 게 힘들다. 소상공인분들은 또 인적 자원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직원분들 많지 않으시고. 그래서 저는 나름 충격이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를 드리는 거였는데 거절하시는 거 보고. 그래서 제가 책임 있게 궁금한 게 우리 플랫폼들이 엄청 많잖아요.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진짜 선택적으로 이게 공략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상황마다 다른 건가요? 우선은 만약에 소상공인분들이라면은 그러니까 소상공인분이 아니고 내가 진짜 뭐 온라인 팀이 별도로 있고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업을 크게 하는 그런 업체면은 뭐 솔직히 다 한다고 해서 말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소상공인 분들이고 인적 자원이 한정이 되어 있으면서 많지 않은 제품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 라면은 다 하는 것보다는 일부 나에게 맞는 플랫폼을 찾아서 판매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좋은데 그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 현재는 뭐 오픈 마켓도 있고 뭐 버티컬이라는 뭐 예를 들어 뭐 무신사라든지 뭐 컬리라든지 뭐 그런 버티컬 뭐 오늘의 집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종합몰 여기서 말한 종합몰은 뭐 H몰이라든지 뭐 GS샵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도합 치면은 근 한 35개에서 한 40가지는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플랫폼이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은 소상공인분들한테 좀 콕 찍어서 말씀드리는 이제 플랫폼 중에서는 몇 가지는 가장 트래픽적으로 봤었을 때 가장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솔직히 전통적인 플랫폼인 뭐 지마켓 그렇죠. 지마켓이라든지 뭐 실버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저는 지금 뭐 롯데온에 있지만 롯데온에 입점을 해서 소상공인 분들에게 얻어가는 이점이 뭐냐면 이건 솔직히 이따가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최근에 저희 쪽도 입점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트래픽 반에 있어서 뭔가 내가 타겟이 되게 다양할 수 있죠. 뭐 MZ가 될 수 있고 성별이 다를 수 있고 뭐 시즌에 맞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제품은 특히나 검색의 요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물건을 구매할 때 그러니까 검색해서 물건 사는 게 있는 반면에 내가 앱을 딱 켰는데 평소에 사려고 생각지도 않았지만 사는 거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저는 그 저번 주에도 롯데온을 이렇게 쭉 보다가 신비복숭아라고 있습니다. 신비복숭아 그게 이제 며칠 그 출하가 안 되는 요새 많이 판매되는 거예요. 저는 신비복숭아를 검색을 해서 사려고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그냥 먹어보려고 그냥 쭉 올려보다가 나왔길래 그냥 샀죠. 이런 것들은 이제 검색해서 물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평소에 생각을 하고 뭐 살짝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한번 사볼까라고 해서 그냥 눌러서 장바구니에 담고 바로 사는. 근데 예를 들어 쿠팡 같은 경우에 좀 다른 게 쿠팡은 보통 약 90% 이상이 검색을 해서 사거든요. 그 이유는 내일 받으려고, 오늘 저녁에 바로 받으려고. 컬리도 마찬가지예요. 컬리도 새벽 배송 받으려고 다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는 검색을 위한 제품. 그래서 만약에 내 제품이 실제 지속적으로 소비가 되면서
소비자들이 검색을 해서 사게끔 이어지게끔 하는 제품이다. 그러면 저는 쿠팡의 로켓 입점, 최근에는 이제 로켓 그로스라고 나왔어요. 로켓 그로스가 3PL 개념으로 해서 예전에는 그냥 로켓 배송, 예전에 이제 제트 배송이라는 말이 로켓 그로스로 바뀌었는데 그냥 내가 일정 비용으로 물류을 때 넣어놓고서 알아서 배송, 그것도 똑같이 빠르게 배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검색을 해서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재라면 아까 G마켓 그다음에 뭐 롯데어 뭐 이거 말고 쿠팡까지 포함이 되는 거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제품이 아니고 뭐 굉장히 내가 뭐 아이디어 제품이다, 좀 고관여 제품들이다. 그래서 가끔씩 좀 값비싼 제품들은 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홍삼 진액을 팔아요. 근데 정관장도 아니에요. 근데 약 19만 원 정도 되는, 나는 뭐 장인의 이름을 빌려서 저기 충남 금산에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19만 원이래요. 골드 모시기.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플랫폼에 상품 등록해봤자 팔릴까요? 절대 죽어도 팔리지 않습니다. 그런 제품들은 그나마 홈쇼핑에 얹어, 근데 홈쇼핑은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하지만 홈쇼핑밖에는 답이 없기는 해요. 아니면 제가 수출을 한다던가.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렸던 건 뭐였냐면, 예전에 제가 경험한 하나 있어서 그 정도 이제 고관여 제품을 갖고 나왔다. 근데 이건 약간 상품 기획과 이제 개발에 약간 좀 초점을 넣는 내용이기는 한데, 그러한 제품을 개발이나 기획을 하고 출시를 하실 때는 그러한 값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제품만 출시할 게 아니고 가능하다면 상중하, 그러니까 스탠다드, 중간, 프리미엄 이렇게 한 3가지 라인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노출을 해라. 그러니까 예전에 실제 실험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집 관련된 걸로 해가지고 칩으로 만들었는지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원래는 값비싼 한 10얼마짜리 판매를 하다가 5만원, 뭐 8만원, 뭐 15만원 이렇게 3가지 라인업으로. 근데 뭐 거의 성분은 비슷해요. 조금씩 몇 가지 뺐겠죠. 그래서 이제 상품을 판매해서 올렸는데, 신기하게 사람들은 싼 것만 찾는 게 아니고 비싼 것만 찾는 게 아니고 또 중간짜리만 찾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이 제품을 살 수 있는 능력. 그러면 이제 뭐 상세 페이지나 우리가 카피라이팅을 할 때 조금씩 차이점을 두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제품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뭔가 라인업을 좀 다양하게 해서 노출해서, 예를 들어 내가 스탠다드를 많이 팔잖아요. 그럼 거기에 또 후기가 많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이것만 구매했으니 뭐 8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도 맛이 더 괜찮을까? 사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산으로 간 것 같기는 한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플랫폼 특성이나 아니면 내 소비재를 구입을 하는 방향성, 그러니까 검색이냐 아니면 노출을 해서 빨리빨리 소비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플랫폼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 뭐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대표님 뭐 요 내용과 관련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지? 저는 사실은 이제 이걸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깜빡했어요. 왜냐면 너무 떨려갖고 뭘 말씀드릴까 하다가 우선 놓쳐버렸습니다. 놓쳐버렸는데, 제가 우리 소상공인 대표님들 뵀을 때 많은 제품들을 보지 않습니까? 아까 관여도라는 말씀 주셨지만, 이 제품을 살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민하는가, 검색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 아니면 이건 그냥 탁 사도 되겠다 라고 해서 하는가. 이제 그런 제품 특성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질문드리는 게 뭐냐면, 처음 답변드립니다. 대표님, 제품이 정말 좋은데 이 제품은 누구와 타겟이에요? 라고 여쭤봅니다. 이 제품을 누구한테 팔 거예요? 이 제품은 누구를 위한 제품이에요? 하실 때 가장 많이 말씀 주시는 분이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이 제품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건 뭐냐면 마음속에 이걸 많이 팔겠다는 영혼이 있으신 겁니다. 근데 아까 플랫폼도 그렇고 모든 툴도 마찬가지지만 타겟이 선정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힘들어요. 가장 안타까운 거 하나만 말씀드려볼까요? 이제 제하고 얘기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판매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알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고민하십니다. 인스타를 할까요? 블로그를 할까요? 아니면 페이스북을 할까요? 유튜브를 할까요? 그런데 하고 계신 걸 보게 되면 전혀 타겟에 맞지 않은데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채널을 하고 계세요.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작년입니다. 작년에 어떤 대표를 뵀는데, 그 대표님은 이 오디오 있죠, 오디오 진공관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이세요, 제주에서. 근데 그분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 저를 보자마자 솟았더니, 이 대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좋아요가 3개야.
나와 우리 와이프 그리고 우리 직원이야. 이 왜 이런 걸까? 3번 만들면 한 번에 끝났어요. 왜냐하면 그 진공관을 사시는 분들은 50대 60 이상의 남성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같은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 2가지 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데이터 랩 또는 카카오 데이터 트렌드, 이거 무료 버전이에요. 들어가셔서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또 내가 경쟁사로 보고 있는 키워드를 많이 넣어보셔서 어떤 사람들이 검색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찾으셔서 내가 실제 제품을 만들 때 기획할 때의 타겟과 일치하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시면서 내가 판매하는 채널이든가 내가 하는 마케팅 채널에 대해서 적합한지를 먼저 정의 내리시는 게 필요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상종 교수님 2박수, 박수 빵빵이시고요. 그 이상종 대표님이 이제 데이터 분석 전문가다 보니까 아까 네이버 등등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박현욱 대표님도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이자 그쪽으로 또 데이터 쪽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또 이상종 대표님처럼 굉장히 박수 받을 만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을지. 교수님과 사전 얘기는 안 하지 않았는데 말씀하시는 게 네. 그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포인트랑 비슷해서 네, 그렇게 넘어가려 하지 말고. 네. 저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키워드는 뭐 이미 익숙하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키워드가 전부가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팔려는 제품에 해당되는 키워드와 이 제품을 살 만한 잠재 고객이 이 제품을 사기 위해서 뭐라고 검색할까, 이 두 개가 서로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뭐 검색량도 많고 그 다음에 유입도 많은 키워드를 하면 좋겠죠. 근데 단점이 뭐예요? 그런 키워드에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 블로그로는 상위에 노출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키워드 중에서 사람들이 어느 적정선이 있어요. 그 검색량과 그 다음에 문서수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키워드 툴이 있는데 저는 여기 쓰고 있거든요. 그 말씀하신 뭐 네이버 데이터 랩도 있지만 Where is Post라는 곳이 있어요. Where is Post? 네, Where is Post 어딨냐? 포스터? 포스트. 아 예, Where is Where Post? is Post라는 곳인데 여기 들어가면 그냥 일반 네이버 검색 키워드 광고보다 좋은 점이 뭐냐면 키워드 광고에 들어가시면은 월 단위로 PC와 모바일 검색량이 나오잖아요. 여기에는 문서수까지 가치가 나와요. 그래서 문서수랑 키워드 유입량을 나누기 위해서 그 경쟁도가 숫자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쟁도를 보시면서 그 웨어이즈 포스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 내외 정도를 저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높으면 어차피 거기에 노출시키는 것도 힘들 뿐더러 당장 오늘 내가 올리고 5분 뒤에 경쟁사가 또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 키워드에 노출시켜봤자 돈과 에너지와 모든 걸 다 쓰고 얻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도와 적정한 키워드를 보시면서 그 키워드를 잡는 게 저는 황금 키워드라고 표현하거든요. 진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역시 그 고객사 중에 쌀을 판매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쌀 키워드 그래서 뭐 체험단도 하고 계시고 뭐 포스팅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키워드를 뭘로 잡으시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뭐 농협 쌀 이렇게 잡고 있대요. 쌀 검색량 봤더니 기억하는 게 한 5월 2만 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3만 건인가? 어때요? 너무 많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노출도 안 될 뿐더러 노출돼봐야 경쟁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같이 좀 찾아봤어요. 경쟁 그 월 검색량이 1000 이하면서 그 다음에 문서수가 많지 않은 거 하다 보니까 이런 키워드가 나옵니다. 2023 햅쌀 2023 햅쌀 10kg 어때요? 쌀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처음엔 쌀로 검색을 시작하지만 검색하고 가다 보면 그런 키워드에 가게 되거든요. 그런 키워드에 노출시키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업 마케팅 같은 거 할 때도 옛날에는 뭐 해화역, 뭐 한의원 뭐 이런 식으로 가장 비싼 키워드에 선점하는 게 뭐 온라인 마케팅의 초기의 어떤 방향성이었다면 이제는 알아요. 모두가 알아요. 그거 해봤자 광고 티나고 어차피 유지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해화역 4번 출구 침 잘 놓는 것 실제로 검색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2만 검색량보다 이게 월 검색량이 100개밖에 안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100명의 사람들을 모두 우리 자사 랜딩페이지 유입할 수 있다면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에 정확하게 얼마나 검색량이 나오고 유입량이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시고 그 키워드에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현명합니다. 이런 고민 없이 어떻게 글 써요? 어떻게 하면 뭐 지수가 높아져요? 이런 고민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인스타그램 하실 때도 해시태그 보시면은 이제 신경 써서 하신다고 해시태그를 보면 또 어떤 게 있어요? 마팔, ODT, 오운완,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해시태그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 인스타그램에 접근하시는 해시태그 결국 해시태그의 다른 말이 키워드잖아요. 키워드를 시작하실 때도 일단 우리 계정을 이제 막 시작하셨으면 계정마다 다 지수마다 점수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거의 처음에는 뭐 글을 써도 상에 노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해시태그의 경쟁도는 뭘로 판단하냐면 게시물의 개수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그래서 그럼 딱 그 게시물 아시죠? 검색란에서 그 키워드를 누르면 게시물이 몇 개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게시물을 300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게시물이 300개인 거는 굉장히 적어요. 근데 그 300개 그 해시태그 검색 결과에 내 포스팅이 노출되면 그 다음에 500개짜리 목표를 하고 그 다음 700개, 1000개 이런 식으로 늘려가시는 거예요. 은근히 인스타그램에 사진 멋지게 찍고 뭐 이런 건 아시는데 해시태그 정말 아무런 의미 없이 마팔, 팔로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키워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 박수를 받기 위해서 꼭 말씀드리면 유튜브에서는 이거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유튜브도 키워드를 기반해서 영상을 촬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올린 영상을 내가 좋아하는 거 우리 제품 찍어봐야 아시죠? 조회수 4, 5 처음에 가족들이 봐주다가 영상 3개부터 봐주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하냐면 실제로 고객이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키워드 기반해서 그걸 제목에 넣고 썸네일에 넣고 영상 안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이다 라고 판단이 돼서 걔를 그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에게 매칭을 시켜주거든요. 요거는 키워드 툴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거는 외국 사이트거든요. 여기에 재밌는 게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 어떤 볼륨, 그러니까 사이즈로 검색을 하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저는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여기에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0대 2대 1. 이 정도 생각을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질문 드린 다음에 질문 좀 받을게요. 중간 질문. 제가 아까 질문지를 좀 취합해왔는데 그 질문 중에 굉장히 임팩트 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정주 책임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참가자 질문입니다. 유통사 놈들은 처음에는 이것저것 원래 다 해준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돈 내라고 자꾸 하는데 맞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유통사 놈들은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유통사 할 때 광고 많이 하잖아요. 돈 많이 내고.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굉장히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다가 뭐 어느 유통사를 특정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비싸진다거나 수수료를 갑자기 올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대요. 뭐 롯데온은 안 그러겠지만 저희는 그렇죠. 상생하시니까. 아예 상생보다도 약간 저희는 이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셀러 수가 저희가 이제 막 10만 정도 됐습니다. 10만 정도 됐는데 10만 수준이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굉장히 적은 수준이고 지마켓이나 기타 오래 사업 업력이 길었던 유통 플랫폼들은 저희보다 셀러 수가 보통 한 3배, 2.5배, 3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플랫폼에서 근무하시는 밴디분들은 코가 높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빅셀러들도 워낙 많고 물건을 대주겠다고 하는 어떤 벤더들 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좀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근데 일단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뭐 요구를 하거나 그런 거는 거의 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간혹 이제 뭐 특히나 그 행사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유통 플랫폼의 대표적인 행사들 그런 거 할 때는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가격을 좀 많이 더 낮춰달라고 하는 경우라든지 근데 거의 CPC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키워드 광고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비슷한데 왜냐면 그거는 키워드마다의 판매자분들의 경쟁으로 생겨나는 금액이 형성이 되는 거라 그것은 좀 무의미한 것 같고 기타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자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할인폭이라든지 조금 더 가격을 낮춰달라 뭐 이러한 요구를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더러 그러한 어떤 행사를 진행을 할 때는 무리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소상공인 사업을 굉장히 좀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했고 이제는 뭐 롯데온에서도 하고 있고 그 이전에도 다양한 이제 플랫폼에서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분들의 이제 기회라고 하는 이것도 어찌 보면 디지털 상인을 위한 어떤 사업 중에 하나겠지만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소상공인분들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크게 재미를 보는 게 할인 쿠폰 붙여드리고 광고해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좀 표가 나는 사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롯데온에서 많이 이제 배출이 되는 소상공인 분들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실제 뭐 식품이나 아니면 뭐 리빙, 뭐 이너웨어, 그다음에 반려 뭐 이쪽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주고 네이버 광고를 한다. 많은 광고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블로그 포스팅을 뭐 대신해주는 뭐 대행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기타 뭐 페이스북 광고도 있을 거고, 인스타그램 광고도 있을 거고, 광고비 들여가지고 엄청 광고합니다. 솔직히 광고비 투자해가지고 타겟 마케팅이나 뭐다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뭐 이런 거예요. 지금도 롯데온에 어제였을 거예요. 어제 롯데온에서 베스트 4위까지 올라간 제품이 하나 있는데 요새 많이 할 거예요. 식품 중에 그 고구마 말랭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가 베스트 5위까지 올라왔었어요. 신규 업체였고, 근데 이제 거기 업체가 베스트에 오르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 업체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제품 보통 이렇거든요. 그 제품을 클릭을 하면 그 제품 이외에 이 사람의 미니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로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그 고구마를 팔아요. 그 말랭이를. 근데 그거 이외에 예를 들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으니 이 사람이 이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거예요. 조건부 무료 배송이 붙는다고 칠게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의 고구마 말랭이를 사려고 했어요. 근데 배송비가 조금 아깝지만 3,000원이 붙어요. 근데 보니까 2만 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이에요. 근데 이 가격이 13,500원이에요. 그러면은 배송비 2,500원, 12,000원 써야 돼요. 돈이 아깝죠. 그러면 같은 업체 제품을 또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니샵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다른 것들을 쭉 판매를 하고 있으면은 걔랑 같이 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행사를 한다. 그러니까 어제가 뭐냐면 식품데이였어요. 저희 롯데온에. 그래서 그 뭐죠? 고구마 말랭이에 쿠폰이 붙어 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공공기관 쪽에 이제 붙게 되는 소상공인 쿠폰이 있는데 그거까지 붙어서 가격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게다가 플러스 그 업체에서 뽐뿌 쪽에다가 게시글을 쓰는 바람에 한번 터진 거죠. 그래서 베스트로 올라와서 어제 매출이 한 1,800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그 정도 가격을 내렸고 쿠폰을 통해서 판매가 돼서 본인에게 넘어올 수 있는 이익이 평소보단 작을 수 있어요. 솔직히 가격을 그만큼 깎았고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가져올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제품의 어떤 구매 이력과 누적 구매 개수, 그 다음에 후기, 플러스 내가 어떤 다른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을 주신 거에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돈을 뭐 유보한다, 잃는다 이런 것보다 저는 광고비 이외에 만약에 좋은 구자를 만들어냈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가격을 좀 깎아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100이면 100 거절하지 마시고 무조건 참여하시는 걸 좀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 좋은 말씀이시네요. 억지 치신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질문 곧 받을게요. 그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두 가지 있었는데, 방금 뽐뿌 말씀하셨잖아요. 뽐뿌 모르시는 분 계시죠? 뽐뿌가 이제 그 뭐라고 표현하죠? 그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예요. 아니면 뭐 아카라이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그 이제 특정 분들만 들어가시는 커뮤니티인데 거기 충성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정보 사업을 해보면 어떤 좋은 상품이 쿠폰이 붙어요. 근데 뽐뿌에 한번 뜨면 정말 하루에 몇 천만 원, 막 1억까지 판매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소상공인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무슨 상품이 있으면 바로 뽐뿌 와가지고 글을 쓰고 이거 우리 상품인데 정말 쌉니다 하면은 정말 하루 만에 소진되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정주 책임님은 그 저랑 그 지자체 지원 사업을 많이 하는데 정말 좋은 상품을 잘 픽을 하세요. 그래서 뭐 한 달에 막 300배 튀기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하시고 하니까 이따 나가실 때 명함 받아가시라고요. 그래서 이분하고 만나면 300배 정도 튀는 건 일도 아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제가 질문을 좀 중간에 받아볼게요. 이따가도 받을 텐데 지금까지 얘기 나온 것들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한번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대표님이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관련해가지고 아, 올라온 네. 볼륨을 평가할 수 있는. 다른 것들 조금 체크가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인스타그램은 게시물에서 이렇게. 맞아요. 게시물을 눌러서 네. 게시물의 개수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네. 해시태그를 보통 저희가 20개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러면 한 13개에서 15개까지는 그렇게 낮은 것만, 내가 만약에 인스타를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라 그러면 그 블로그도 그렇고 여러분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다 지수가 있어요. 그 각각의 플랫폼에서 모든 사람을 상에 띄워주진 않잖아요. 어떤 블로그나 어떤 계정을 위에 띄워줘요?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뭐예요? 체류 시간이에요. 체류 시간. 걔네 다 광고 회사잖아요. 그래서 유저들로 하여금 다른 플랫폼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좋은 정보를 주고 흥미를 끌고 해주는 그런 콘텐츠만 올리는 크리에이터들을 걔네들은 좋은 점수를 매겨요. A급, 뭐 A 플러스급 해가지고 걔네들만 상에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뭐예요? C, D, 마이크, 이제 막 시작했으면 더 낫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낮은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지. 우리가 A급들이 쓰는 해시태그나 키워드를 쓴다는 건 그냥 다이가 골리앗이 다시 이기죠. 하여튼 그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실 때는 처음에 가장 낮게, 그래서 아까 300개 정도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한 가지 더 플러스 중요한 부분인데 인스타그램 계정을 성장시키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보통 강의 가면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보통 그 팔로워 수가 5,000명이 넘어가면은 혹시 이거 진짜 순수 자연 발생인가 그러면 이거 구매했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그 계정 자체를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 이거예요. 인스타그램 계정의 알고리즘은 원리가 이래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게시물 올리잖아요. 그럼 한 30분, 1시간 정도는 내 팔로워 모두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팔로워의 일부에게만 먼저 야 얘가 올렸으니까 한번 봐봐. 걔네 담벼락에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뭘 봐요? 그 일부 팔로워들한테 보여줬는데 걔네가 좋아요 눌렀는지 댓글 달았는지 공유했는지 저장했는지 이 4가지를 체크합니다. 근데 그게 되게 잘 좋아요. 점수가 봤더니 100점 만점, 예를 들면 100점 만점은 90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팔로워들한테도 보여줘요. 그런데도 괜찮아요. 그럼 뭐 하냐면 팔로워가 아닌 사람들한테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영상을 올리실 때 내 제품 이미지 하나 딱 올리고 왜 계정이 성장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계정을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저장을 누르고 공유를 시킬 만한 정보성을 주거나 혹은 흥미성을 주거나 오락성을 주거나 그들이 계정을 좋아요 누를 만한 어떤 이유를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셔야만 그렇게 성장이 선순환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4가지를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체크하실 제일 중요한 것은 체류 시간입니다. 체류 시간. 제가 조금 덧붙여서 네. 말씀을 들어볼게요. 이제 가장 먼저 고민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지원 사례도 이 지원사를 이 비용 가지고 광고를 금방 쓰는데 이거 갖고 뭘 어떻게 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발성을 가지고 채널을 운영하셔야 되는데 그 사이트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 2023년도 전체 2022년 3년 최근 1년간에 가장 검색을 많이 하는 채널 쇼핑 관련해서 어딜까요? 콘서트니까. 결국 네이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전환, 매출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보시는 게 결국 네이버예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어떤 판매가 많이 되는가 그 이전에 많이 보는 건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찾는가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많이 찾는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2가지예요. 아까 이제 좋은 툴도 말씀드렸지만 블랙키위라는 툴도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과 사람들이 많이 쓴 걸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2가지를 가지고 키워드 쭉 보시고 거기서 하나 조언 더 드리면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통 이제 SEO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Search Engine Optimization, 네이버에서 가장 좋아하는 알고리즘에 맞게 키워드를 구성해서 우리께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보면 그렇게 나온 키워드들을 2개, 3개에서 합쳐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시면 효과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툴들을 여러 가지 툴들을 많이 보신 다음에 공통적인 키워드를 같이 취합하셔서 내 걸로 만드시면 조금 더 노출이 가능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블랙키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추가 설명 좀 드리면 많이 사람이 찾는 것과 많이 쓴 게 있어요. 근데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서 난 열심히 블로그를 하고 있어.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네이버에 쇼핑으로 넘어가게 전환 계획을 짜고 있어. 하신다면 많이 찾는 건 쓰시더라도 이미 많이 쓴 것들은 쓰시면 안 되겠죠. 네이버가 가장 싫어하는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입니까? 선생님? 네이버 광고 회사잖아요.
네이버에서 키워드 치셨을 때 광고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키워드 치시면 안 돼요. 그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그들이 그걸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하나의 어떤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면 좀 더 빠르다고 해서 아주 빠르지는 않지만 좀 신속하게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럼요. 네. 그 유튜브 같은 경우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통 이제 영상을 쓸 때 보통 이제 컨텐츠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재미 요소, 신뢰성, 유용성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구성해야 우리가 구매가 되는 입소문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고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유튜브 가장 중요한 건 보는 것과 구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PPP라고 하는데 첫 번째 제품 설명에 대한 요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제품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레퍼런스, 후기들, 그리고 마지막에 다음번에 또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겠다. 이런 시리즈를 구성하셔야 조금 더 유튜브가 잘 구성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뭐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죠? 아, 시험 써머리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혹시 또 질문 있으신지 네 말씀하십시오. 유튜브를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인데요. 저는 기금속을 했고 그 다음에 대공도 했고 은수저도 했어요. 은수저를 하게 된 계기는 하청업체가 많이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제가 남북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그 위원장이 만찬하는 그 순간에 들어가는 은수저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콘텐츠는 지금 굉장히 많은데, 자, 아까 그 유튜브의 그 PPT를 설명하셨을 때 재미가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유용성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그 뭐 서울시 공예박물관에서 기술 장인으로 또 인정을 받았고, 그 서울대 유리지 교수님이라는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 금속 공예를 1세대로 하신 분이 저하고 이제 그 제가 제자거든요. 그런데 신세계백화점에서도 2001년부터 고온이라는 브랜드로 저기 실버 제품을 판매했고요. 원래 전공은 귀금속을 했어요. 자, 근데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 지금 뭐냐면 유튜브에서 재미와 신뢰성, 유용성을 추구를 해서 유튜브를 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마케팅은 좀 약해요. 원래 저희 같은 기술자나 공예가 이런 사람들은 제일 그 딜레마가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사기를 치는 게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작을 하는 사람들은 이 순수 예술과 하여튼 뭐 그런 복잡한 게 있는데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유튜브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런 거 저런 거 필요 없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생산돼야 되고 판매돼야 되고 디자인돼야 되고 너무 많은 일이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우선 재미든 뭐든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그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하청업체도 많이 무너져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직접 생산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지금 소요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확한 타겟을 가지고 물론 되게 재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귀금속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채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그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타켓을 한국을 잡지 말고 미국을 전 세계로 잡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또 다른 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 전문적인. 그래서 우선 제가 무조건 해볼까?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이 아까 그 세 가지 요소를 했는데 과연 그 선생님이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할까요? 아니면 그 타켓을 정확히 잡아서 할까요? 질문 주신 거 너무 좋았고요. 제가 안 그래도 다음번 드릴 질문이 이거 관련이 있었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질문과 더불어서 사실 우리가 지금 마케팅 채널이 엄청 많잖아요. 인스타, 유튜브, 뭐 페이스북, 뭐 블로그 등등. 그거를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지까지 엮어서 우리 이렇게 그 가능하신 전문가부터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맞아요. 그 오시면은 그러니까 대표 1인 기업인데
혼자서 유튜브도 해야 되고 인스타도 해야 되고 블로그도 해야 되는데 생산과 마케팅 다 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공 케이스를 더 많이 봤던 것 같고 절대 이것저것 다 하면은 그 플랫폼마다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나은데 근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원소스 멀티 유즈라 그래서 뭐 하나의 뭐 예를 들면 블로그에 장문의 글을 쓰고 일부만 발췌를 해서 짧게 인스타로 올리는 뭐 요 정도의 짧은 가공이 가능한 거 원소스 멀티 유즈가 가능한 어떤 제품이고 서비스라면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내 잠재 고객이 주로 어디에 분포하는지를 먼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중심이고 20, 30대다 그럼 인스타그램 혹은 이건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다 그럼 유튜브 이건 무조건 기존 어떤 가장 모수가 많고 글로 그 조회수가 많이 일어나는 거다 그러면은 블로그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중에 하나를 먼저 제대로 세팅을 하고 유의미한 월마다 유의미한 유입이 있다는 게 보여지면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로 하는 건 오케이입니다. 일단 루틴으로 잡히고 나서 왜냐면 계정을 만든다고 끝이 아니에요.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사업에 도움이 되시려면 주에 2, 3회는 꾸준히 해야 되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최소 주 1회는 올리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다 한다? 사실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못해요. 그렇게 하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나의 플랫폼을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하고 그걸 운영하실 때 저는 키워드만큼 중요한 게 벤치마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내 머릿속으로는 엄청 재밌어요. 이거 너무 내 생각만 너무 웃기고 배꼽 빠질 것 같아요. 주변에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재밌다 그래요. 해보라 그래요. 왜냐면 다 비슷한 업종이고 비슷한 어떤 경험을 하신 분들이니까. 근데 보통 올렸을 때 참혹한 결과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시장성을 판단할 때 제일 좋은 건 벤치마킹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뭐냐면 나랑 비슷한 산업 분야에 있으면서 뭐 예를 들면 유튜브로 치면 구독자 10만 이런 거 보시면 오히려 안 됩니다. 그들은 이미 유명해져서 뭘 올려도 사람들이 잘 봐주거든요. 이제 만약에 내가 구독자 10명이다 그러면 구독자 수 한 1000명 내외 계정 혹은 5000명 내외 계정을 한 5개 정도 구독하신 다음에 그분들이 성장세가 높은 채널들이 있어요. 이거 어디서 판단하시냐면 V링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건데 VLING라는 채널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그 분야에서 성장세가 높은 채널들만 이렇게 그 나래비를 세워서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 있거든요. 거기 가셔서 5개 정도 잡으시고 그들이 요새 어떤 거 올렸는지 소재, 제목, 썸네일 뭐 어떤 식으로 했는지 벤치마킹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우리 선생님 은수저 유튜브 찍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한다면 X입니다. 네. 저는 어떤 점에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말씀 주셨던 내용 갖고 계시는 컨텐츠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재미 요소 같은 경우는 이미 스토리가 많으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소셜 미디어를 많이 보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떡불로 우리 해보면 여기 대부분 소셜 미디어 하시죠.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네. 하실 텐데 누가 하라고 하자도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급부도 어떤 성향이 있으시죠? 소셜 미디어 보시고 스트레스 받으시죠? 앞에 다 잘 사는 것 같고. 근데 어떻습니까? 계속 보시잖아요. 이제 누군가의 스토리를 보는 게 되게 카타르시스가 있는 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제자로서의 어떤 역할들, 그 스토리들을 쭉 올리시면 아주 재밌어요. 재미있고 그 중간중간에 그 스토리 사이에 제품 딱 넣으셔서 랜딩 페이지 넘기신 다음에 연결하셔서 하시면 매출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많은 공소가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튜브 강의를 들어보면 너무 좋은 전략들이 많은데 인상을 드시죠. 그래서 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본 게 뭐냐면 이제 기금속이라든지 주얼리가 또는 뭐 이런 핸드메이드 제품이 10년 안에 다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현역에 뛰는 사람들이 다 60이 넘었어요. 물론 저도 60이 됐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왜 하려고 그러냐면 틀림없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봐도 시간도 없고. 그런데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제 종로에서 우연히 어떤 미친놈을 만났는데 자기가 주얼리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혹시 어디 공방에서 기술을 배웠니? 유튜브를 보고 배웠대요. 그래서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주얼리는 스톤을 물려야 되거든요. 보석을 물려야 되는데 그걸 유튜브 보고 어떻게 물려요? 그것까지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거든요. 근데 결국은 1년 정도 지나니까 얘가 이제 폐업을 했어요. 근데
어떤 그 세공을 하는 또 귀금속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감으로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록으로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도 하고 싶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는지.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이따 너무 좋은 말씀 주셨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채널을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목적은 매출이잖아요. 매출이 나와줘야 채널 운영에 모티베이션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연결이 잘 안 되면 어느 순간 채널을 좀 놓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대표님들이 말씀 주시는 게 제가 사실은 2년 전에 블로그를 운영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죽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매출이 안 나와요. 시간이 없어요. 이제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엑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분명히 효과적인 채널이긴 합니다만은 그 시간에 또 다른 채널에 좀 더 심플한 채널을 관리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매출적인 측면에 도움이 많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질문 주세요. 어떤 채널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사실 여기 다양한 업종이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타겟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 30대 여성 고객은 인스타그램이죠. 인스타그램과 많이 연결되는 건 유튜브예요. 기본적인 프로세스 자체가. 그 다음에 우리가 40, 30대, 40대 남성이다. 그러면 페이스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보통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검색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타겟이 필요하신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채널상으로 보게 되면 아주 힙하다, 트렌디하다, 패션 쪽이다. 그러면 인스타그램 쪽이고 반면에 있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처럼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한다. 그럼 유튜브예요.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구글에 들어가셔서 2023 소셜미디어 온라인 사용자 트렌드 쳐보시면 쭉 나옵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걸 보시면 안 되면 선택하시기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튜브는 좋은 채널이지만 되도록이면 마지막입니다. 이미 다른 채널에서 키워드나 다양한 반응을 일반화시키고 우리만의 컨셉을 잡았을 때 운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명료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한 박수. 한 가지만 더 풀어봤어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박수 욕심 아니, 있으시죠? 그 가장 최근에 나온 기능인데 업데이트가 됐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상품 연결해서 상품을 판매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거 굉장히 단순한 사실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카페24로 만든 홈페이지가 있으면 어디 뭐 스마트 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그냥 영상을 보다가 이거 이제 내가 이 지점에서 걸겠다 그럼 그 제품을 누르면 바로 홈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구글에 지불하는 광고비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또 가져올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 전문성을 녹이면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길 거고 그 제품 홈페이지로 연결되면 저는 매출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앞으로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더 유튜브를 해야 될 이유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제일 힘들고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매출 내 상품과 서비스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유튜브를 조금 더 해야 할 당위성이 점점 더 생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게 유튜브 네, 유튜브의 광고 기능. 광고 기능. 네, 바로 그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판매해 주시는 우리 MD 입장에서는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이거는 그렇죠. 고려돼야 될 것 같고 저도 예전에 이제 플랫폼에 있기 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그때 이제 오픈마켓에 있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창업자분들이 해야 할 툴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뭐 블로그나 인스타나 페이스북 뭐 카페까지 굉장히 무수히 많은 어떤 기타 채널들을 활용을 해서 내 제품을 좀 알리고자.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서두에 나왔었던 우리 대표님이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까 뭐 키워드 말씀도 하셨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채널에서 사람들이 검색을 할 것이고 그 검색어를 통해서 내 제품까지 이제 들어오게끔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검색에 대해서 내 제품이 이제 노출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출이 된다면 내 페이지 쪽이 이제 유입이 되고 체류 시간을 어떻게 늘릴 것이며, 그래서 이제 늘리게 되면 구매 단계까지 하는 4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을 만나게 될 텐데, 실제 이제 지금 뭐 제 와이프도 사업을 해요. 예, 사업을 하고 있고 실제 블로그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블로그를 하고 있는 이유는 굉장히 아주 확연해요. 참고로 제 여동생도 블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블로그를 하냐면
특히 이제 제 여동생은 블로그 이외에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왜 블로그와 유튜브를 좀 주기적으로 하고 있냐면 타겟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패브릭을 하거든요. 친구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브릭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고 여기서 말하는 저희 여동생과 제 이제 와이프가 하고 있는 대 키워드가 홈 스타일링이라는 키워드예요. 홈 스타일링.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키워드들은 굉장히 많아요. 집 꾸미기. 우리가 그 오늘의 집이라는 플랫폼이 생기게 된 것 또한 이후에 집을 꾸미는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혼자 집 꾸미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순고 이런 것도 나온 게 다 거기서 이제 인테리어 관련된 뭐 전문가를 찾아서 자기가 스스로 집을 가꾸고 내 집에 대해서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자랑도 하고 인스타에 올리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와 페이스북, 유튜브를 진행하게 됐는데 보통은 이제 그쪽에 있어서 홈 인테리어 그래서 그 당시 그래서 지금도 모르겠어요. 뭐 많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카페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레몬 테라스라는 카페가 있었어요. 지금도 엄청 크죠. 그죠. 레테라고 하죠, 레테. 그렇죠. 그게 이제 거의 제가 초창기에 온라인 쪽 발 들을 때만 해도 굉장히 유행하는 커뮤니티였는데 거기가 이제 딱 두 갈래예요. 인테리어 쪽 관련된 거 이외에 자기 남편 얘기, 그렇죠. 남편 뒷담화 하고 막 결혼 얘기, 육아 얘기. 그래서 육아맘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집 꾸미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와이프가 막 동대문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원단 떼서 커튼이나 침구류 이런 것들을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그 카페에 많았기 때문에 글을 올렸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와이프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로도 흘러오게 됐고 왜냐면 이제 글쓴이 작성자를 클릭을 하면 이 사람의 블로그로 타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제 와이프가 관련된 컨텐츠를 하나 올렸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5평짜리 30년 된 아파트 28평처럼 보이는 인테리어법 뭐 이런 거예요. 약간 좀 킬링한 그런 어떤 컨텐츠였는데 거기에 뭐 집 관련돼서 공사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침구 색깔 좀 바꿔주고 액자 막 달아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카페 글이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돼서 댓글도 많이 달렸고 그러면서 이제 블로그로 유입이 되면서 많이 활성화가 됐고 그 당시에 네이버 베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베스트 포스트로 올라가게 돼가지고 많이 유입이 됐었고 그래서 그때 지금도 아마 에드포스트라고 있나 모르겠어요. 저도 블로그 안 들어본 지 꽤 오래되긴 했는데 그걸로 수익도 좀 냈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블로그와 이제 유튜브를 말씀드렸던 게 아까 타겟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건 당연히 맞는 얘기지만 제 타겟도 딱 거기에 맞았었고 그리고 유튜브도 어떤 랜선 집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다 유튜브로 많이 보는데 그런 게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침구도 팔고 뭐 베개 팔고 뭐 그러면서 지금은 홈스타일링 컨설팅이라고 해서 일부 비용을 받고 집에 찾아가서 집 구조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사업을 또 어떻게 확장을 했냐면 그런 거 판매도 판매지만 예를 들어 욕실을 수리를 한다. 타일 깔아야 되죠. 뭐 입주 청소도 해야 되고 아니면 뭐 도배도 해야 되고 이런 업자들을 다 네트워킹을 해서 지금은 아예 종합 인테리어 회사로 지금 활동을 또 하고 있게 되는 뭐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는 타겟이 명확하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0대 초반이나 40대 요 사이에 어떤 여성 주부들이고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고 만약에 내가 하고자 하는 카테고리가 거기에 있다면 블로그나 뭐 유튜브 이런 게 좀 연계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핵심은 여러분들도 다 인지하고 계시는 거겠지만 타겟을 명확하는 것이 모든 것들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시면 내 상품의 타겟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시간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의 시간이 다 돼가는데 제가 한 번씩만 더 질문을 더 드릴 거고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너무 인기 많은데요. 그러면 지금 3분 들으셨거든요. 3분 짧게 질문 받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앞에 계신 모자 쓰신 분부터. 세 분께서 말씀 주신 잘 들었고요. 말씀 주신 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상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말씀 주신 페인 포인트라던가 벤치마킹,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상품 기획을 하고 메시지를 담아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구자를 통해서 폭발력을 부여한 상품이 더 많이 노출이 되고 판매가 되면서 저희 업체까지 포함해서 시장 분석을 한 경쟁 업체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까지 유사한 형태로 저희 상품과 같이 이제 경쟁이 들어오는 경우가 저희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겪고 있는데요. 톱콘서트 취지에서 조금 벗어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 조금 더 저희가 상품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것 네, 같아요. 사실 그 이 지원 사업에서 보면 인증이라든지 이제 심사 뭐 그런 특허 그런 부분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때 전문가를 한번 매칭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어려운 주제인데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일단 뭐 우리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보호 이제 가장 그게 급선은 될 것 같고요. 근데 의외로 이제 우리 손현 대표님께서 너무 이제 많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노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많은 그 제품에 대한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이 보장된다면 그런 부분 먼저 한번 자문이거나 진행하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선두주자다. 근데 뒤에서 우리 걸 거의 카피 비슷하게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리스크가 있죠. 분명히 가격이 낮춰 들어올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오리지널리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우리가 이만큼의 레퍼런스가 있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하나의 강점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일단 그런 것들을 가장 최단위에 먼저 올리시는 것들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가장 먼저는 정책적인 부분들. 네. 일단 나가실 때 아까 여기 사회봤던 잘생기신 분 계시잖아요. 그분 잠깐 만나고 가시면 우리가 다른 지원 제도에서 그런 부분을 코칭 받을 수 있는지 이야기 아마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생겼다는 부분에서 많이 웃으신 것 같은데. 네, 다음 질문 또 누구 있으셨죠? 예, 말씀하십시오. 강의 잘 들었고요. 지금 온라인 판매 때 어떻게 보면 온라인 판매를 하면 매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출도 중요하고 수익도 중요한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마케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기획제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획제도 참가해보고 노출되고 하는데요. 노출됐을 때는 저희가 이제 기대치를 해가지고 매출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지원 사업 소요 비용도 들어가고 뭐 노력도 들어가고 노출되어 있는데 타고 들어가니까 나중에 실제 매출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기획제를 하게 되면은 뭐 서울시에서 하고 또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하고 생산성 본부에서 하고 다양한 데서 같이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너무 일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제품 찾는 것도 너무 힘든 부분이 많았고요. 그런 거를 좀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과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서 노출이 돼서 판매해야 되는데요. 그런 기획제에서 노출되고 평상시에는 노출이 한번 광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광고를 했을 때 10PC 광고를 하게 되면은 뭐 90원에서 150원 전다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가 팬데믹이 지난 이후에는 뭐 지금 경쟁이 심화돼서 그런지 뭐 만원대 초반대 제품이 한 클릭에 1,000원 이상 2,000원씩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큰 기업이나 중견기업들하고 소기업들은 경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응해야 되는지 하고요. 또 세 번째는 지금 앞에 분하고 좀 비슷한 유사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또 강사님들 말씀했듯이 벤치마킹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마케팅하는 툴을 너무 잘 돌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소상공인들은 마케팅 툴을 잘 못 돌립니다.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요. 어떤 때는 뭐 툴을 사용해서 좀 판매되는 제품이 있으면은 그거를 복사를 해가지고요. 상위단 해갖고 제 제품은 안드로이드 밑에 가 있고 제 제품보다 가격을 좀 높게 해가지고 상위단 1페이지 다 노출되고 있는 그게 네이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소상공인이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될지 저희가 특허 상표권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만도 제가 집 앞에서 따져보고 이메일 보내보고 하면은 답변 오는 거는 각자 해결하세요. 몇 번 응대를 해보지만은 제 시간과 노력을 대비해가지고 그분들을 복사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플랫폼사에서도 녹대우도 계시지만은
지금 롯데원더 제 제품이 복사돼갖고 위에 상단이 돼 있어요. 근데 일일이 응대를 못해요. G마켓 옵션 11번가 조배되다시피 같은 소상공인들이 경쟁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서 한번 질의합니다. 네. 질문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많이 겪어본 건데 그 지원 사업에 참여하시고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기대만큼 판매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판매된 이후에 광고비가 비싸진다거나 그런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책임있게 질문을 드릴 건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롯데온 거는 바로 해결해 주시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답을 주신다면. 네, 질문 정말 좋은 질문인데 굉장히 방대한 질문이긴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그 정부 지원 사업, 요게 그 저희를 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아요. 진짜 서울시 사업도 있고 뭐 중소기업 유통센터 사업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몇백 개에서 몇천 개까지 수혜받는 소상공인분들의 수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일괄적으로 이제 참가자 대상 분들에게 뭐 메일도 보내고 기획 전에 랜딩도 하고 쿠폰도 붙여드리고 뭐 이러저러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매출이 나는 업체와 나지 않는 업체의 큰 차이점은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주는 할인 쿠폰과 광고와 뭐 이런 것들은 동일한데 매출이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는 일단 첫 번째 상품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는 해요. 상품의 영향.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올려도 판매가 안 될 것 같다. 뭐 예를 들어 차류 이런 거 있죠. 다과류, 차 이런 건 지금 안 팔려요. 어차피 여름이기 때문에 아무리 할인 쿠폰을 50% 하고 메인 노출을 해도 어차피 나가지 않는 건 안 나갑니다. 절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예를 들어 식품이면 신선이나 아니면 가공 제품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밀키트 같은 거는 뭐 계절을 따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 상품의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가격대는 뭐 두 번째 문제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사업을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플랫폼에 이 카테고리의 MD와 한 번이라도 말을 섞어봤느냐 안 섞어봤느냐, 한 번이라도 메일을 보내봤느냐 안 보내봤느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저도 여러 사업을 하면서 보통은 저희 카테고리 MD들이 저한테 문의를 하거나 메일을 보내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A라는 업체가 최근에 롯데온에 입점을 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 뷰티였어요. 했는데 갑자기 지원 사업 관련돼 가지고 메일을 딱 보내면서 이런 쿠폰 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MD 저 프로모션 좀 하게 해달라고 이 메일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MD한테. 저는 제가 아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응대를 하죠. 아 이런 사업이고 할인 쿠폰이 있으니까 협의하셔가지고 구자 잡으면 제가 쿠폰을 붙여드리고 이렇게 프로모션을 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 뭐 많은 유통 플랫폼들이 동일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국가에서 붙는 쿠폰으로 하여금 10,000원짜리를 9,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유통 MD의 이익률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근데 어차피 요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보존되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쿠폰이 발려가지고 1,000원이 까이면 그 MD의 이익률은 까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쿠폰을 붙이기 싫어하는 MD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저희가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쿠폰은 마이너스 금액이 아니고 너의 이익률을 높여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업체분들을 받아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MD는 신나가지고 그 업체 딜 잡아서 구자 잡은 다음에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매출을 빵빵빵빵 터뜨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됐었을 때라고 뭔가 메일이 오거나 뭐 사업 관련해가지고 안내가 오면은 그 담당 CM에게 메일을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CM이 있고 저희 이제 MD란 말도 쓰지만 CM이란 말도 쓰거든요. 카테고리 매니저라고. 거기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참여하게 돼서 이런 쿠폰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은 한번 아마 10에 한 8파 정도는 회신이 옵니다. 왜냐면 본인이 알지도 못했던 할인 쿠폰을 쓸 수 있다는 업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메일이 와요. 그래서 붙여서 구자 잡고 하면은 그 거래가 쭉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지원 사업을 확정이 나게 되시면은 담당 카테고리 MD에게 전화는 아마 못할 거예요. 전화번호가 없기 때문에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광고 관련인데요. 네. 그 과거에는 이제 그 한 클릭에 CPC라 그러면 90에서 150원 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뭐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러면 그
좀 중견기업이라든지 큰 기업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그 밀어내기 식으로 해갖고 광고를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많은 초과대를 한 1,000원, 2,000원 이상씩 하니까 저희가 따라하게 되면은 역마진이 발생하는 거예요. 매출은 하지만은 그게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손익을 분석해 보면은. 근데 만약에 광고를 안 하게 되면 노출이 안 돼서 아예 매출이 안 오게 되는 거고요. 보통 그런 키워드들은 그럼 대표 키워드가 거의 주로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대표 키워드. 그러니까 많이 판매가 되는 아까 우리 저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뭐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네. 라벤더 오일이라 그럴게. 라벤더 오일이 과거에는 그 한 2, 3년 전에는 90원에서 150원 정도 했는데요. 네, 네. 지금 라벤더 오일이 지금 만 원대 뭐 몇천 원짜리 하는데 그 16기가 뭐 집 앞에서 네, 보면은 1,500원, 1,600원, 1이 아니면 2,100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쪽에서는 네. 박현욱 대표님이 실무를 하고 계시니까 네네. 일단 화나신 건 아니시죠? 아,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 알겠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거 봤을 때 결국에는 그 고민은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전 질문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마케팅 비용이 만약에 정해져 있으면 마케팅 예산을 나는 늘릴 수가 없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결국에는 내 고객은 유입된 사람 곱하기 구매 전환율이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기껏 뭐 CPC 마케팅하는 뭘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 40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구매 전환이 50%면 20명이 구매를 한 거잖아요. 앞에 부분이 마케팅을 통해서 돈을 쓰면 유입량이 늘어나는 거고요. 상세 페이지를 잘 꾸며서 이 사람을 설득하게 되면 구매 전환이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산을 늘릴 수 없으면 이 들어온 사람들에서 구매 전환을 높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더 체크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은 그 가능한 선에서 잘 체크하시고 그래서 저는 온라인에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매번 어떤 키워드로 유입이 돼서 얼마의 매출이 발생했는지 엑셀표를 늘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도 그 매번 물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느 플랫폼에서 어떻게 검색해서 어떤 키워드를 보고 왔나요? 이게 결국에는 그 키워드에 내가 집중해서 돈을 쓰는 게 효율성이 제일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돈이 없으면은 플랫폼에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블로그가 없고 인스타그램이 없으면 결국 노출시키기 위해서 네이버에 돈 줘야 되는 거고 인스타에 광고 주는 거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자사 블로그를 갖추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글을 쓰시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시간이 들겠지만 비용을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충분하게 되진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이제 이 정도 답변으로 가름을 하는 걸로 하시고요. 시간이 사실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멘트를 또 이상준 교수님께 한번 부탁을 드리고 짧게 말씀해 세 주시면 번째 답변. 세 번째 답변은요. 어떤 것이죠? 저희가 제품이 있는 걸 해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요. 아, 예, 예. 그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저보다 가격을 높게 해서 상위단 1페이지 다 나타나고 저희 제품은 그런 경우가 왕왕 있죠. 유통 쪽에서. 저는 쿠팡에서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 짧게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플랫폼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세요. 만약에 이게 아까 뭐 라벤더 오일 뭐 그런 라벤더 오일이라든지 뭐 네, 그렇죠. 그런 키워드로 하여금 복사 붙여넣기 하는 그런 업체들 때문에 지금 그런 거 그리고 지금 상세페이지까지 복사를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상세 페이지. 상세 페이지하고 메인까지 카피를 해가지고 그거를 중요하게 메인만 해가지고 카피를 하고 똑같이 키워드까지 같이 하고요. 상위단 가고 저희는 밑에 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케팅적으로 그냥 그 소스를 돌려서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오리지널은 제 제품인데 제 제품은 가격이 더 싸게 돼 있고요. 근데 노출은 더 비싸게 해가지고 그분이 1페이지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런 사례들은 저희는 그 TMS 팀이라고 해가지고 업체 플랫폼마다 그런 사례들을 발라내는 팀들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긴 해요. 그래서 블라인드 처리해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그런 대응팀이 따로 없고 한다면 판매자 고객센터나 그쪽으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어필을 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저희는 원래는 그런 걸 관리하는 전담팀이 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케이스가 저작권으로 제재를 할 수 있나요? 저작권 말고 말씀하신 그런 저작권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보육센터 요청을 해서 네. 그 본인이 사장님 갖고 계시는 거에 대한 침해 범인에 대해서 제재를 다 그런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판매하면 결국 그 사람도 여기 이분한테 주문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상품이 똑같은 동일의 상품인데 거기서 그게 이제 한
한 번만 걸려라라는 그런 마케팅인 것 같아요. 해외나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문을 하면 그 사람도 이 사람한테 이분한테 주문을 할 거예요 아마. 주문 오지만은 그거는 저한테 악영향인 거예요. 제 브랜드를 망치는 거예요. 제 가격은 10,000원인데 그분은 15,000원, 20,000원을 해놨는 거예요. 근데 제 제품은 코엑스나 킨텍스나 전시할 때는 10,000원 가격에 놨는데 그분은 20,000원, 15,000원 자기는 어쨌거나 많이 소스 마케팅을 올려가지고 하면 본인이 이득이지만은 네, 저 네. 브랜드가 망치게 되는 거예요. 일정인 거는요. 그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현장 많이 다녀오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답변을 충분하게 드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안내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지원 사업 중에 현장으로 전문가를 방문시켜 드려서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100% 풀지 못하겠죠. 근데 소스를 드리거나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업을 하면은 뭐 이분들 너무 바쁘시지만 이분들도 현장 나가실 때가 있으세요. 저희가 부탁드려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나가실 때 사업에 대한 소개도 받으시고 저희 직원한테 명함 주시면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매칭 지원 서비스도 안내를 드릴 테니까 그때 이것뿐만 아니라 마케팅과 팔로우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그때 소개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님,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소상공인분들께 못하신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좀 짧게 해주시죠. 네, 일단 조금 감정을 좀 해주시면 괜찮으시죠? 네. 일단은 뭐 이 시간은 뭐 말씀을 드리는 시간보다는 경청하는 시간, 또 우리 소상 대표님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도 알 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 타겟이고, 세 번째는 우선순위.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지하철 타고 또는 돌아가시면서 핸드폰에 과연 나는 내 상품 관련해서 단어를 몇 개를 적을 수 있을 것인가. 보통 20개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 20개가 안 된다면 한 번 더 고민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소공인 대표님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조사라고 했을 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오늘 주의를 뵙지 않습니까? 명함 교환하시거나 하셔서 그분들께라도 한번 여쭤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상품에 대해서 이만큼 할인 가격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만큼 가격을 할인했을 때 내 제품이나 내 브랜드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이 말씀 오늘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들 많이 받으면 가격을 확 낮춰가지고 많이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상품 계획이나 마케팅 쪽에서는 이슈가 뭐냐면 가격을 많이 낮추면 잘 팔릴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품에 대한 퀄리티나 그 상품에 대한 브랜딩 관련해서 하는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의 할인이 적합한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제작적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거 같이 고민하시고 많이 알아보시면서 해보시면 충분히 조금 좋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마지막까지 알뜰하게 박수 챙겨가시고 저희가 준비한 자리는 사실 짧게나마 여기까지인데 더 오랜 시간 갖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MD들과 직접 매칭해드리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사업에 대한 안내 저희가 이메일도 드리고 카카오톡 드리니까 놓치지 말고 잘 봐주시고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작은 거 하나만이라도 시도해 보시면 그게 여러분들 성공에 있어서 하나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저희가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